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계속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천거할 천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내주시고요. 열심히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거할 천자입니다. 천거할 천자를 보기 전에 항상 이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자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슴녹자죠. 사슴녹자. 이건 사슴의 모양을 그대로 본다는 글자인데 먼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글자에서 볼 때는 이건 바위집 엄자지 않습니까? 바위집 엄자. 이것은 굴바위 엄자고, 그런데 짐승하고 같이 될 때는 바위집이고 굴바위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때는 이것은 뭐냐면 뿔을 나타냅니다. 뿔난 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뿔난 머리. 자, 뿔이 난 사슴의 머리입니다. 이게 뿔입니다. 이게 머리통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몸통입니다. 몸통. 몸통. 그 다음에 이게 사슴의 다리와 발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원래 이것만 하면 견줄 비자지 않습니까? 비수 두 개가 어느 게 날카로운지를 견줘본다. 견줄비, 비교할 비자. 또는 사람이 두 명이 딱 서서 누가 더 키가 큰지 비교해 본다. 이런 의미로서 견줄 비자인데, 비수 두 개가 어느 것이 날카로운지 견줘본다. 견줄비. 또는 사람 두 사람이 서서 서로 견줘본다. 견줄비, 비교할 비자인데, 이건 역시 바위집 엄자처럼 동물과 연관될 때는 견주다, 비교할 비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때는 발 그리고 다리를 나타냅니다. 이 자만 그런 게 모든 게 다른 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뭔지 아냐면 토끼 참자입니다. 토끼 참자. 나중에 합니다만 이건 토끼 참. 한번 따라해 봅니다. 토끼 참. 토끼 참. 토끼 참인데 여기 있는 이 토끼 토하고 구별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구별을. 자, 이것은 앉아있는 토끼 모양입니다. 앉아있는 토끼 해봐. 토끼토. 이건 교활한 토끼 모양입니다. 교활한 토끼 모양. 자, 교활한 토끼 참. 교활한 토끼 참. 물론 어렵죠. 자, 분석을 해보면 이 토끼 머리예요. 토리미. 교활하게 생긴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토끼 몸통이고, 이것이 다리와 발이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쓰일 때는 이건 견주다 의미, 견줄비가 아니고 다리와 발을 나타낸다고 전술한 바처럼 여기 이 토끼 참 위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슴녹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고요? 다리와 발을 나타낸다. 다른 때 쓸 때는 견줄비자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뿔난 사슴의 머리, 몸통, 다리와 발. 여러분 다리와 발 하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저기 뭐더라? 발. 아, 다리와 발이구나. 이게 뭐더라? 몸통이들. 좀 생각 좀 하면서 들으세요. 네. 멍하니 가만히 듣지 마시고. 네. 사슴녹자이죠. 이게 사슴녹. 녹용 할 때 녹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교활한 토끼참. 토끼참인데 좀 길죠. 자, 제 길게 알아먹기 쉽게 길게 써서 그렇지. 이건 역시 동물 속에 붙어 있을 때는 견줄비가 아니고 다리와 발을 나타낸다. 자, 비교해서 교활한 토끼참도 알았고, 앉아있는 토끼 토자로 알았고, 자, 사슴녹자도 알았습니다. 그러듯이 사슴녹자 안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면 저 위에 풀초 빼고 먼저 해보면, 여기까지 하면 사슴녹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 가지고 배를 깔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 같은 거 앞에 보면 사자같이 생겨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 보셨죠? 그 이름은 해태라 합니다. 해태. 물론 해태는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고 전설상의 동물이죠. 주로 중국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그 해태가 이게 이제 사슴녹 하려고 그랬는데 이때는 해태 머리가 되어 있고 해태 몸통이 되어 있고, 해태가 배를 깔고 딱 이렇게 반쯤 누워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다리와 발을 나타낸 거겠죠. 이건 역시 자, 이 불화자가 어떤 글자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점 4개로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동물 속에 포함될 때는 불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발과 다리, 또는 거의 이제 주로 이제 발을 나타내는 겁니다. 새 조자라든지 고뭉자라든지 나타낼 때 끝에 이런 게 있죠. 제일 밑에. 그때는 불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발을 나타낸다. 또 간혹 다리까지 포함된 것까지 나타냅니다. 동물하고 관계됐을 때 그런다는 이야기죠. 어떤 글자가 동물하고 연관됐을 때 약간 다른 의미를 쓰인다는 거. 지금 두 개, 요거 점 4개 하고 견줄비자고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자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글자에 있든 이렇고 어떤 글자는 저렇고가 아니고 일관되게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외워놨는데 딴 데서 달리 적용되면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따로따로 한자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해태 머리고 몸통이고 배를 깔고 누워있으면서 발 또는 다리가 배관 밑에 딱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해태
치자죠. 해태 치자. 해태 치자입니다. 자, 해태 치는 이것도 해태 치지만 우리가 말할 때 이 말고 요것도 해태 치라고 합니다. 해봐. 해태 치. 해태치. 또는 발 없는 벌레 치자라고 돼요. 해봐. 발 없는 벌레 치.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빨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발 없는 벌레 치. 발 없는 벌레 치. 한 번만 더 빠른 속도로. 발 없는 벌레 치. 또는 해태 치. 해태치.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마스코트가 뭐예요? 동물. 해치라 알죠? 해치. 해치. 자, 해태 해자를 씁니다. 해태 해자죠. 해치 해서 해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해태의 순수한 한자어가 뭐라고? 해치라 한다는 이야기지. 자, 발 없는 벌레 치도 되지만 해태 치도 된다. 그래, 요것도 역시 해태 치다. 해태인데 해태가 풀을 딱 물었어요. 그래서 인재를 청구한다 해서 청구할 천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해태는 전설상의 동물이고 옛날 고사 또는 전설상으로 해태가 인재를 청구할 때 풀을 딱 줘서 물면 청구하고 물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죠. 거기서 유래해서 자, 해태가 어떻게 풀을 물겠습니까만은 또 해태가 묻다 해서 인제 청구 안 하고가 아니겠지만 전설상에 그런 일화가 있다. 그래서 해태가 풀을 물면 인재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는다 해서 청구할 천자다. 요거만 뭐라고? 해태치다. 해태가 청구한다 해서 청구할 천자다. 이것도 뭐라고? 해태치다. 또는 무슨 치도 된다고요? 발 없는 벌레 치자 된다. 자, 또 잊어버렸나 본데 다시 한번. 발 없는 벌레 치 해태치 시작. 발 없는 벌레 치 해태치.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해태치 발 없는 벌레 치 해태해. 요건 개 견자라 했죠. 개 견자를 왼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모양이. 요것은 개 다리, 개 등, 개 꼬리라 그랬죠. 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요것은 돼지시라 그랬죠. 돼지시. 돼지시. 이것은 역시 자, 돼지 머리고 돼지 등이고 돼지 꼬리고 돼지 다리 이렇게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본 모습. 돼지 모양, 개 모양. 어떤 글자 왼쪽에 있을 때는 개견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고 다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개견은 꼭 개뿐만 아니고 짐승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해태도 짐승이니까 개견을 왼쪽으로 쓸 때 이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이 풀해자 풀어낸다 푼다 할 때 풀해자 해서 이것 때문에 해자가 됐고 이것 때문에 동물을 나타내는 해태가 돼서 해태해 해태치 이건 청갈천 요것은 해태치 이것은 사슴녹 요것은 교활한 토끼 토끼 참 요것은 토끼 토 앉아있는 토끼 모습이다. 요것이 있으면 교활한 모습을 나타낸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끝낸 다음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청갈 천자가 우리 발음으로 천자죠? 네. 니은이 되어 있으니까 니은 발음 중국어 발음을 할 때도 똑같이 니은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또 어떤 게 그런다 그랬어요? 이응. 이응도 우리나라 발음이 이응이 있으면 받침에 중국 발음도 이응이 따라 들어가고 나머지 받침 기억이라든지 디귿, 니을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을 합니다. 탈락. 우리 한자 발음을 해서 니은과 이응은 그대로 중국 발음에도 니은과 이응이 들어가고 받침에 나머지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진 다음에 우리 한자 발음과 비슷하게 중국음도 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청갈 천자니까 니은이니까 그대로 니은 같네.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천자 치읓이 지읒으로 바뀌었는데 사성이기 때문에 된 소리가 나서 지가 아니고 찌가 됐습니다. 자, 청갈천 천 할 테니까 찐 해봐 시작. 청갈천 천. 찐. 몇 성이에요? 사성. 사성입니다. 사성. 자, 찐. 찐. 천. 천. 찐. 천. 찐. 천이 뭐 일천천도 있고 하늘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앞에다 훈을 넣겠습니다. 청갈천 천. 찐. 천. 찐. 청갈천 천. 찐. 예, 앞으로 청갈천 하면 중국음을 할 땐 자동으로 찐이 나와줘야 되고 받침이 니은이 있기 때문에 니은 그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르시면 안 되고 이미 이런 것은 다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뇌 고치 견자. 조금 어려운 글자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분석하면은 쉽습니다. 한자 획수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획수가 적은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획수가 많으면 말을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자, 뇌 고치 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틀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나무로 가지고 어떤 뭘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 있죠. 자, 이렇게 이게 나무 판인데 그걸 반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 틀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풀을 주는데 어떤 풀을 주냐? 뽕잎을 줘요. 뽕잎. 시골에 안 사셔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나무로 만든 틀에다가 풀. 어떤 풀이냐? 뽕잎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벌레가 먹어. 벌레 곤충이 먹는데 이 곤충이 뇌에. 그래가지고 씨를 어떻게
실을 뽑아내죠. 이제 뽑는 건 사람이 하지만 실을 뇌가 켜죠. 실을 켜니까 실사가 들어갑니다. 자, 말로 만듭니다. 말로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나무 틀을 이렇게 딱 해놓고 양쪽 나누나 이렇게 뽕잎 즉 풀을 주는데 그것을 먹는 벌레가 곤충이 누구라고? 뭐라고? 누구가 아니고 뭐라고? 뇌입니다. 뇌가 뽕잎을 먹고 이 나무 틀 안에서 뭐해? 실을 켭니다. 예? 뇌고치죠? 해봐. 뇌고치 견자입니다. 그래서 뇌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견사라죠. 비단 중에 상품이죠. 비단 중에 상품. 뇌고치에서 뽑아낸 실. 아시겠습니까? 네. 목화에서 뽑아낸 실이 있고 뇌고치에서 뽑아낸 실이 있겠죠? 이거 비단이라 하죠. 그 다음에 목화에서 뽑아낸 실을 따라해봐. 면화. 면화라 그럽니다. 면사라 그럽니다. 면화가 아니고. 뇌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견사. 그 다음에 목화 솜에서 뽑아낸 실을 면사. 그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돼. 상품, 이게 좀 상품이죠. 자, 뇌곤치 견자. 견자인데 받침이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 받침이 들어가네. 네. 그 다음 기억은 전번에 우리 발음 초성의 기억은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난다고요? 조카가 학창시절에. 조카가 학창시. 그러니까 기억으로 우리 한국 발음이 한자 발음이 기억으로 나오면 중국 발음은 조카가 학창시. 앞에 있는 초성. 조, 지읒, 카, 기억, 가, 기억. 그런 순서 확률대로 제일 많이 납니다. 기억이니까 제일 앞에 조가 지읒이니까 지읒으로 났네. 확률이 제일 높아진 거고. 그 다음 조, 카. 그 다음에 이게 기억될 수도 있고, 기억될 수도 있고, 희읍될 수도 있죠. 치읓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앞에 있는 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뇌고치 견자이기 때문에 기억이 지읒으로 바뀌어서 됐는데 니은은 그대로 있고 성조가 몇 성입니까?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된 발음이 안 나겠죠. 찌가 안 되겠죠. 그냥 2성과 3성은 그대로 나오고 1성과 4성만 이게 쌍자음이 되고 된 소리 경음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발음해? 시작. 지엔, 지엔, 지엔. 자, 뇌고치 견, 지엔, 견. 좀 더 밑으로 내려봐. 지엔. 그렇게 탁 떨어져야 되는 게 여기서 쭉 떨어져서 올라가야 되니까 지엔. 시작. 뇌고치 견, 견. 근데 이제 실제 중국 단어라든지 문장 발음을 할 때는 그렇게 지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실제는 좀 더 그냥 빠른 속도로 하는데 한자 할 때는 충실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뇌고치 견,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기억이 조카가 학창시 그 앞에 있는 초성의 순서로 빈도수가 높게 바뀐다는 거지. 항상 지읒으로 바뀐 게 아니고 기억이나 기억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 68번 양약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약자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 이걸 보면은 이게 먼저 이게 실사죠? 실에서 밑에 있는 거 딱 떨어버리니까 이것만 남네. 이게 작아져 버렸죠, 실이. 작을 요자입니다. 이게 실사인데 밑에 걸 없애버리니까 이것만 남았어. 작네. 작을 요자네. 작을 요자고. 작고, 작은 나무로 가지고, 나무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작고 작은 나무란 말은. 나무를 잘게 썰었다는 이야기죠? 잘랐다는 이야기죠? 나무를 작고 작게 잘라서 무슨 색을 칠했어? 흰색을 칠했어. 그래서 뭘 만들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악기.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풍류를 즐깁니다. 해봐. 풍류악. 풍류악. 음악할 때 악자입니다. 이게 대표 훈이에요. 대표 음입니다. 대표 음. 그 다음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악기를 켜고 노니까 즐거울 낙자가 됩니다. 즐거울 낙. 이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할 요. 이렇게 해서 요 자는 악자, 락자, 요자의 세 가지 의미 됩니다. 음악할 때는 풍류악일 것이고, 오락할 때는 즐거울 낙자가 될 것이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 요수할 때는 좋아할 요자가 되겠죠. 자, 대표 음훈이 뭐라고요? 풍류악입니다. 어떤 사람은 락자하고 요자를 이거 보면 즐거울 낙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대표 음훈이 풍류악자예요. 풍류악이 있고 락자가 요자 있습니다. 이거 재밌게 말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물론 쉬운 자지만. 자, 시작. 작고 작은 나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작고 작게 잘라서 또는 작고 작은 나무에다가 흰색을 칠해서 뭘 만들어? 악기를 만들었다. 악기를 이렇게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즐기니까 어떻게 돼? 풍류를 즐기죠? 악기를 만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풍류를 즐기니까 풍류악. 그러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울 락.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할 요. 그렇게 해서 악, 락, 요 세 가지 음이 됐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하나만 알면 안 돼. 세 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뜻과 음을. 자, 그런데 자, 써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풍류악 또는 즐거울락, 좋아할 요자 세 가지 음운이 됐는데 여기다 풀을 딱 넣어봐, 풀을. 풀을 딱 넣으니까 자, 몸이 좋아할 요자로 보면 몸이 좋아하는 풀 또는 몸이 즐거워하는 풀. 다 되죠? 몸이 좋아하는 풀, 몸이 즐거워하는 풀. 뭐예요, 그게? 몸에 좋은 풀. 약이잖아요, 약. 그래서 양약자라는 거예요, 양약자. 뭐 양약자를 뭐 통째로 외우면 쉽지만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고력이 향상이 되죠? 네. 말로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돼? 화술이 증진이 됩니다. 네.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요. 즐겁지.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재밌고 화술 증진도 되고 사고력 형성 내지 향상까지 된다. 의미적으로 딱딱 떨어 맞지 않았습니까? 어거지로 말 만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쓰냐? 이렇게 안 쓰겠죠? 간체자에서는 풀을 초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쓰는데 요 실사가 간체자에서는 요게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실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바뀝니다. 간체자로는. 네. 그러니까 요것은 그대로 요 원래 이 자가 이걸로 바뀌어서 밑에 똑같이 이렇게 써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에 풀이 있겠죠. 이게 양약자죠. 자, 말로 만들어 보면 자, 몸과 풀을 서로 맺을 약자죠. 맺어주는 풀입니다. 몸과 풀을 묶어주는, 맺어주는 풀. 그게 약이죠. 네. 이게 맺을 약자 아닙니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낚싯바늘 생각을 해보세요. 낚싯바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뭐까지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그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깊은 그릇이 있어. 거기에 국을 풀려고 그러는데 안 퍼져. 이게 이렇게 길쭉한 국자로 가지고 이렇게 푸죠. 그 모양입니다. 국자 모양입니다. 국자. 국자 모양. 이 국자를 순 우리말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국이라 그래. 국이. 해봐. 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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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이 모양이라고. 이 모양에서 본다는 거 이거야. 이렇게 굉장히 긴 국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 국인데 이 모양을 그대로 한자로 만드니까 이거라고. 해봐. 국이나 술이나 그런 것을 푸는 길다란 용기를 뭐라 한다고? 국이라 한다. 이 국이 모양을 그대로 본다는 게 이 모양이다. 이 모양이 뭐라고? 국이 작자다. 자, 국이하고 긴 국자로 생각해. 긴 국자, 국이하고 국이를 뭘로 연결했어? 실로. 왜냐하면 이게 길다 보니까 하다 보면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실로 묶거나 국이를 실로 묶거나. 이렇게 해봐. 묶을약, 묶을약. 매질약. 매질약. 묶을약, 매질약에서 약속할 때 약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위에다 풀을 넣어주면 자, 풀하고 뭐하고 묶어? 뭐겠어? 내 몸하고 묶어. 그 풀하고 내 몸하고 묶어주는 것이 약이다. 그렇게 해서 양약자 외워졌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실사라는 것도 알고 실사가 간체자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고 이 자체가 한자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긴 국자 모양을 본따서 술이나 국 같은 걸 깊이가 있는 그런 그릇에서 풀 때 쓰는 거. 그걸 국이라 한다. 국이작. 물론 이제 국이자 할 때 그 나무 국이도 있습니다. 요것은 국이자 구자. 이 국이자 구자 이거하고 이 국이하고는 틀리는 거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국이자 할 때 그 국이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국자를 나타내는 긴 국자를 나타내는 국이라는 이야기고 지금은 좀 옆으로 많이 세준 이유가 한자 간체자를 하지만은 이런 설명을 해줘야 한자를 깊고 넓게 알 수가 있고 쉽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생략돼도 자 이게 뭐라고요? 매질 약.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풀이 있어버리면 뭐예요? 풀이 있어버리면? 양약. 근데 실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양약자, 간체자는 이렇게 쓴다. 요리 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졌죠? 네. 자, 우리가 쓰는 양약자고, 간체자, 중국에 쓰는 양약자고, 아까 뇌고치 견자 간체자를 생략했는데, 아까 이거 뇌고치기는 외워졌죠? 우리가 쓰는 네. 뇌고치기는. 근데 여기서 풀초는 그대로 놓고, 여기 요 나무털하고 실사하고 벌레충 중에서 뇌고치를 나타내려면 풀을 빼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무틀이야, 실이야, 벌레야. 벌레입니다. 벌레지 않습니까? 즉 곤충. 그러니까 그것만 남겨놨어. 그래서 간체화가 됐습니다. 해봐. 누에고치견. 누에고치견. 풀초는 그대로 놓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벌레충만 빼놔가지고 간체화 됐다는 이야기지. 발음은 아까 했고. 자, 양약자는 자 풀인데 즐거워하는 풀. 몸이 즐거울 약자. 즐거워하는 풀이니까 약이다. 몸이 좋아하는 풀의 양약자다. 자, 이것은 풀과 내 몸을 묶어준다. 맺어주는 것이니까 약이다. 양약 이렇게 간체화 됐고. 양약자 발음은 우리 발음이 이렇게 돼서 받침이 뭐예요? 기억. 그러니까 기억은 중국 발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고 탈락됩니다. 그럼 야자만 남아. 야자만 남은 거하고 비슷하게 나야 돼. 중국 발이. 봐봐. 받침 없지요? 기억 없죠? 네. 기억 탈락됐죠? 해봐. 약.
야. 다음에 야. 야. 야로 만들어준 다음에 발음을 해보라고. 해봐.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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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우리 발음합니다. 양, 약, 약, 야오. 약. 야오. 이게 약하고 연관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걸 떼놓고 요거하고 연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 예. 자, 약, 야오. 약. 야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저보다 잘하십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좀 쉬운 글자죠. 쉬운 글자. 여기서 요걸 먼저 봐야 돼요. 자, 이게 뭔지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덮을 아자로 했습니다. 덮을 아자. 자, 덮을 아자입니다, 이거. 뭘 덮어놓는다는 뜻이죠. 설명을 했던 것을 생략합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덮을 아자고. 밑에 있는 게 이거 뭐예요? 이건 귀신 기 또는 보일시. 보일시. 귀신 귀가 아니고 이건 귀신 귀고 이게 아니고 귀신 기입니다. 이건 지 혼자 쓸 수 있는데 이건 지 혼자 못 써요. 다른 거 붙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귀신 기가 되고 보일시로 쓸 때는 혼자 쓸 수 있어요. 예. 자, 귀신 기, 보일시. 보일시.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됐다고 쳐봐. 지금 여기서는 보이다고 해놓고 보이지 않게 덮어놔버려. 보이지 않게 여기 덮어놨자니까 보일시 보이지 않게 덮어놔버리니까 그게 뭐겠어요? 우리 투표할 때 표. 쪽지. 투표 용지가 누가 뭘 찍었는지 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죠. 이제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은 거에 뭐라고? 표인데 쪽지라 말이에요. 쪽지표. 해봐. 쪽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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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표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 할 때 투표할 때 표. 네. 그 다음에 기차표, 버스표 할 때 표. 네. 그 표를 말합니다. 표. 네. 자, 말로 설명해봐. 말로. 말로. 투표할 때 아니, 요 글자를 말로 설명하시라고. 요거 보고 해보라니까. 보이지 않게 덮어놓는 게 뭐야? 표. 표. 무슨 표? 쪽지표. 쪽지표. 투표할 때 표자인데 쪽지표자다. 그렇게 외우시라는 거고. 그 쪽지표에 뭐가 있어요? 나무 목이 있습니다. 자, 쪽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디다가? 나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 내용이 쪽지에 들어있어요. 지금 안 보이게 해놨어. 근데 그걸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나타내? 나무에다 나타내. 그러니까 표시한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할 표자가 되겠죠. 네. 이런 글자를 통째로 외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덮을 하자라는 거, 이게 귀신기 또는 보일시라는 거, 여기서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일시로 말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으니까 쪽지표자, 투표할 때 표자, 기차표, 버스표 할 때 표자다 알아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나무에다가 표시해서 사람들이 알게 한다. 표시할 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재밌고 그 다음에 화술도 증진되고 사고력도 향상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표자가 딱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표자, 표할 표자. 자, 요것만 하면 뭐라고? 또 잊어버리네. 쪽지표. 쪽지표. 그걸 남에다 표시하니까 표시할 표. 이게 쉬워서 그렇지만 어려운 글자라고 생각하고 말로 자꾸 해보려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는 과정에서 치매 예방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사고력 향상도 되고 화술 증진도 된다니까 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한자가 돼야지 그냥 쓰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런 한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글자를 분석해서 단어를 외우고 단어를 내서 우리 국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해서 모든 학문이 쉬워지고 동시에 일본어 중국까지 쉽게 하면서 화술 증진도 되고 사고력 향상까지 되면서 치매 예방이 되는 한자를 해야지. 그리고 그런 중국어 또는 간체자를 해야지. 그냥 읽고 쓰고 이런 거 하려고 뭐 국어 해서 뭐예요? 그 나머지 것까지 가야 의미가 있지. 한자만 알면 뭐하냐고. 중국어 일본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다른 학문 잘하고 생각 잘하고 그죠? 네. 말로 설명하는 한자를 통해서 화술까지 증진돼야 일거 한 10득 정도 돼야지. 예? 일거 10득. 자, 표시할 표자를 간체자를 쓰면 나무 목은 그대로 있고 이 두 개 중에서 자, 귀신기 또는 보일시 있는 거 하나 빼버리고 요거만 남았죠? 네. 그래서 표할 표, 표시할 표자로 간체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뭐 이거에서 하나 빼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네. 자, 표자 발음 받침이 없습니다. 그대로 납니다. 풀어서 써봐요. 그대로 나네. 자, 이게 몇 성입니까? 일성. 일성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비인데 비읍인데 일성과 사성은 경음이 된다 해서 쌍자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읍이 쌍비읍이 된다는 이야기. 일성과 사성은 그러니까 비아오가 아니고 뭐라고? 삐아오 해봐. 삐아오, 삐아오. 삐아오, 삐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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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시할 표, 삐아오. 표. 삐아오. 표자하고 삐아오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지. 네. 표시할 표 하면은 우리가 표시한다, 표한다 할 때 중국어로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냥 삐아오 하면은 그 사람도 알아들어. 물론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걔들 쓰는 한자 글자 조어가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운동장 할 때 운동장 하는데 걔들은 체육장이라 그래. 이렇게 이제 언어 조어가 약간씩 틀린 것도 있고 또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면 한자 중국어만 알면 대충 때려잡으면 다 알아듣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써버리면 되고. 오케이? 네.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쉽게. 자, 다음을 봅니다. 손자, 손자. 손자, 손은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사라는 거 이미 설명했죠? 요것도 실사고 요것도 실사입니다. 근데 실사를 지 혼자 쓰려면 두 개를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고. 여기 있는 실사는 다른 글자가 붙어야 된다고. 위에 붙든 옆에 붙든. 자, 이게 실사 해봐, 실사. 실사. 요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실사. 실사. 다른 글자가 붙어야 되지. 지 혼자 실사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나 더 해서 두 개를 써야 된다고. 아까 견사 할 때, 면사 할 때.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요것은 요렇게 작을 소로 해놔야 되고 점색에 찍어도 똑같은 거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실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있어. 그럼 실의 끝입니까? 가운데입니까? 이게 지금. 실의 끝이에요? 가운데예요? 끝이죠? 실의 끝이죠? 네. 실의 끝 개자입니다. 실의 끝 개자. 실의 끝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혈통이죠? 그래서 혈통 개자라고도 해.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실의 끝이죠? 네. 이게 실의 끝 개인데 실의 끝이란 말은 이렇게 실의 끝처럼 연결되죠.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해서 실의 끝 개자는 혈통 개자라고도 한다고요. 우리가 계보, 개통 할 때 개자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해봐. 실끝계 실끝계. 또는 혈통계. 실끝계, 혈통계 시작. 실끝계 혈통계. 다시 한번. 실끝계 혈통계. 다시 한번. 실끝계 혈통계. 예, 실끝계 또는 혈통계자입니다. 근데 봐봐요. 혈통이 이렇게 딱 혈통계자, 실끝계자가 쭉 위에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내려오다가 제일 끝이 뭐야? 제일 아들이 뭐예요? 손자지 않습니까? 손자. 실끝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아들의 이런 게 뭐라고? 손자다 해서 손자입니다. 손자. 하나만 더 해보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으면 뭐가 돼? 손자가 시험시험 가다가 겸손해졌어. 보통 때 건방졌는데 시험시험 여기저기 이 길 저 길 돌아다니다 보니까 겸손해졌어. 이렇게 되면은 겸손할 손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손자손. 손자가 시험시험 돌아다니다 어떻게 돼서 겸손해졌어. 그래서 무슨 손이 돼? 겸손할 손자가 됩니다. 자, 일단 요것은 손자손 이것까지 하면 겸손할 손까지 알아두고 여기서는 손자손이니까 손자손만 한번 보자는 이야기지. 실끝계, 혈통계, 혈통이 쭉 내려오다가 아들, 가장 끝에 있는 아들의 이런 게 손자다, 손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관차자를 보면 여기 자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 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보다도 더 밑에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체자는 작은 아들로 간체화가 됐죠. 네. 자, 손자손. 손자손. 네. 손자손. 받침이 뭐예요? 니은. 니은이니까 중국 발음은 니은 들어가죠. 네. 예, 손자손이니까 손, 니은은 그대로 들어갔고 이게 뭐가 돼서? 일성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순이 되네, 순. 자, 근데 이 S 발음은요. S 발음은 처음부터 쌍시옷입니다. 쌍시옷. 씁니다. 이 Z 발음도 처음부터 쯔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까 다른 거 B나 이런 것은 비읍인데 일성과 사성일 때 쌍비읍이 됐지만 이 S나 Z 한어 병은 보상 이것은 S는 처음부터 쌍시옷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쌍지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성이어서 지금 이게 순이 아니고 일성 아니어도 순입니다. 네. 예. 자, 손자 손 손자 손 손자 손 자, 표시할 표 손자 손. 자, 이렇게 발음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다시 71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见见见剪剪剪要标孙